아니 제작자가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지금 제작자분과 감독님 두 분 그리고 주연 배우 우리 최서원 씨까지 이렇게 무대에 모셔봤는데 저희가 지금 되게 따끈따끈하게 영화를 막 보고 우리의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우리 일단 네 분을 반갑게 맞이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 영화의 제작을 맡아주신 우리 김남길 씨가 인사와 함께 이 영화를 보셨거든요. 소감 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을 열는 법 제작을 맡은 문화예술연주 길스토리 대표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희망을 이야기하는 영화 또 자율준비 청년들을 위한 영화라고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밌게 잘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또 주변에 자율준비 청년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영화가 끝나자마자 박수 나오신 거 혹시 들으셨어요, 김남길 씨? 못 들었어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타이밍을 좀 맞추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 타이밍이 잘 안 맞춰가지고. 근데 지금 딱 끝나자마자 박수를 쏟아지는 현장을 감독님들은 들으셨을까요? 아, 들으셨군요. 다행입니다. 아니 오늘 롱코트 너무 힘주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너무 멋있으신데요, 김남길 씨? 아니 요즘 16살 이후로 네. 롱코트를 안 입으면 허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신부님이 들어오고 김혜인 신부님이 이번 칼날을 오늘 빼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맡으시는 김남길 씨였고요. 박수 소리를 듣고 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박찬 감독님 인사와 함께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문을 여는 법 연출한 로스트앤파운드의 박지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재 감독님. 네, 문을 여는 법 연출한 로스트앤파운드의 허지혜입니다. 로스트의 파운드가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영화계에선 콤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요계에선 이거 유닛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소녀시대 테티서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영화계의 테티서 이제 두 분인 것 같은데 박지한 감독님 로스트의 파운드라는 이 명칭이 있으니까 요거 먼저 조금 살짝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이게 개인의 박지환과 허지혜가 만났지만 저희가 약간 특이한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 이름 말고 뭔가 새로운 이름을 한번 붙여서 이번 말고 또 다음에 또 할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로스트앤파운드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영화 보셔서 아시다시피 하늘이가 제일 먼저 찾아가게 되는 그 장소이기도 해서 네, 그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 다음에 뭘 또 할지 모르니까라고 하는 건 다음에 뭘 또 하고 싶다는 건데 제작자님은 알고 계셨나요? 저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저분께서 네. 법인까지 다 만드셨나요? 아 이렇게 개인 사업자가 또 하나 또 설립이 되는 혹시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네요. 아 이게 꿈이 지금 되게 큰 로스트앤파운드를 저희가 두 분의 감독님을 만나 뵀고요. 최서은 씨. 네, 안녕하세요. 하늘 역을 맡은 최서은이라고 합니다. 아니 최서은 배우 뒤에서 박수 소리 듣고 들어오셨어요 혹시?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아니 정말 매너 좋은 너무 관객분들 아니십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문을 여는 법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오늘 목요일 우리 KB 국민은행에서 함께 만나보게 됐는데 영화를 지금 보고 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제가 김남길 배우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 아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열혈사제2에서 엄청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2012년 이 문화예술 NGO 길스토리를 운영하시면서 벌써 13년 차 대표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게 김남길 배우님이 출연까지 하셨거든요. 너무 바쁜 행보 속에서도 문을 여는 법 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제작에 좀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제작하신 소감 또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르신들을 돕는 캠페인들이 있고 그리고 청년들을 지원하는 캠페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자립준비 청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캠페인을 좀 기획하면서 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좀 직접적인 도움을 사실은 드릴 수가 없으니까 간접적으로라도 희망적인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KB에서 그런 제안을 주셨어요. 본인들도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고 그런 캠페인 여러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주셔서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고 그러면 그 KB하고 같이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워낙 예술 NGO를 하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면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직접적으로 뭐 강요를 하고 어떤 호소를 한다라기보다는 보시는 분들이 은은하게 잘 느끼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단편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됐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감독들이 또 표현을 잘 해주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원래 박지현 감독님하고는 예전에 뭐 다른 작품 때문에 만났다가 그래서 계속 우리가 뭐 한번 해보자 하다가 중간에 다른 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떨까요? 라고 한번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감독님도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관심이 또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맞아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또 허 감독님까지 박 감독님이 이제 단편이 사실 장편보다 더 어려운 게 개인적으로 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단편계의 거의 봉준호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허 감독님한테 SOS를 왜 웃으시죠? 잘못됐나요? 단편계 봉준호. 그런 감독님한테 이제 방 감독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작이 됐고 저는 사실은 출연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좀 바쁘기도 했고 자칫 잘못하면 제가 출연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시선이 잘못 뺏기면 이 뭐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볼 때 이 작품의 그냥 그 의미를 혹시 왜곡해서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안 그랬는데 감독님이 요거는 네가 해야 된다. 요거 역할 꼭 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참여를 하게 됐죠. 아니 그 나오시는 그 씬이 굉장히 좋으셨죠, 여러분? 네. 전체 전혀 흔들림 없는 연기. 저는 벽을 그렇게 잘 막는 연기하는 분은 아니 약간 히어로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네, 벽을 막는데 요즘 액션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벽도 잘 막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액션 뭐 엉덩이를 막고 계시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하다가 원래는 더 좀 자극적인 장면으로 이제 막을 했는데 감독님 네네. 그 자세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자세의 고민. 네. 아니 저 원래는 거기에 좀 붕 떠 있는 자세로 벽을 막는 거를 생각했었는데 대사하는 거에 너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감독님이 얘기하시고 또 보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냥 편하게 막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도 뒤에서 잠깐 들었을 때 판타지적인 작품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으로 이게 실제적이었으면 그렇게 벽을 막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죠. 벽이 쪼그라드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판타지적인 느낌을 감독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시길 또 바라셨어요. 아니 제작에 이어서 출연까지 한 건 저는 정말 뭐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는 또 어떤 역할을 해주실까 약간 좀 궁금해지는데 그럼 제가 이제 박지현 감독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그 첫 장편 영화 내가 주던 날은 저도 정말 너무 재밌게 봤었고 스토리도 너무 탄탄하고 그 영화가 딱 끝나고 나서 계속 뭔가를 내가 계속 생각해야 할 만한 영혼이 굉장히 많은 남는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차기작은 뭘 하실까? 이런 이제 궁금함이 있었는데 차기작을 준비하시는 와중에 이 영화를 선택하시게 된 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제안을 해주셨고 저도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좀 관심이 있어서 너무 해보고 싶긴 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혹시나 양쪽에 누를 끼칠까봐 좀 고민을 하던 차에 되게 우연히 허 감독님과 이제 인터뷰를 만났는데 대표님하고 동조? 미래를 내다보고 근데 그날 처음 만났는데 되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사실 막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헤어졌어요. 근데 뭐랄까 처음 만났는데 밥을 먹자고 하기에는 또 약간 미안해서 헤어지고 와서 허 감독님 영화를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시 공동 연출을 해도 되냐고 이제 여쭤보고 된다고 하셔서 사실은 허 감독님 입장에서 되게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만나자고 해서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케이 하셔서 로스트 앤 파운드가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될 거는 바로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어렵게 뭔가 꼬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전화 한 통에 마음이 맞아서 지금 이렇게 유닛을 결성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허지혜 감독님께도 전화를 받은 허지혜 감독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가 약간 꼬꼬무 프로젝트 같은 그러니까
KB 국민은행이 김남길 씨한테, 그리고 김남길 씨가 박지영 감독님께, 박지영 감독님이 이제 허지혜 감독님께, 약간 어찌 보면 이제 물건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단계인가요? 다단계로 약간 인맥 관리처럼 이렇게 돼.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순간이 돼버린 그런 꼬꼬무 프로젝트가 되었는데, 그 덕분에 저희가 뭐라 그럴까, 이 걸출한 감독님, 재기발랄한 허지혜 감독님을 또 이 현장에서 만나 뵙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제 큰 배에 선장님이 두 분이시고 허지혜 감독님이 이제 우리 박지한 감독님과 그래도 나이 차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뭔가 감독 입장에서 뭔가 선택하거나 역할 분담 이런 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어려운 점에서 선배님이니까 어쨌든 같이 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영화가 끝났으니까 이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지만 좋았던 것도 좋고요. 네, 선배님.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어려운 게 좀 없었어요. 감독님이랑 하면서 이렇게 걱정은 오히려 많았는데 어려운 게 있었다면 오히려 약간 저는 이렇게 너무 큰 이렇게 현장을 처음 경험해본 터라 저를 의심하는 시간을 좀 오히려 많이 가졌던 것 같고, 감독님이랑 해서 너무 사실 좋았던 거, 배웠던 거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았던 현장이라 네, 다들 대답을 재미없어 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아 정말요? 그럼 이렇게 의견을 내거나 그럴 때 그래도 선배님이 원하는 의견 쪽으로 따라가게 되잖아요. 따라가셨으니까 내 그 의견을 조금 그래도 이렇게 딱 얘기를 좀 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감독님이랑 거의 모든 걸 같이 결정할 수 있고 그거를 감독님이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신 상태에서 저랑 같이 하겠다고 하셨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좀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뭔가 이제 그냥 혼자 뭔가 그래 선배님 역시 뭔가 하자고 하면 그거 해야겠지라고 어떤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시작한 게 있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같이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결정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도 좀 편안하게 임할 수 있었어요. 좋은 어른, 좋은 어른. 네, 지금 하신 말씀, 지금 급하게 좋은 어른. 아니 좋은 어른인 네네, 거. 바로 한번 드릴게요. 네, 맞는데 네네. 아니 저기 우리 하늘이 맡은 배우한테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제가 궁금한 게 두 분이서 근데 아까 얘기하실 때 보니까 연출하고 이게 오케이 사인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두 분이서 이걸 상의를 하고 이게 맞아 나는 오케이, 감독님은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아쉽고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두 분을 만족. 이렇게 경력 많은 배우가 오케이 사인을 받아내기가 제일 어려웠던 현장이었다라는. 그래서 되게 네. 몸을 이렇게 베베 꼬는 거 있잖아요. 그쵸. 모니터에서 오케이인가요? 아닌가요? 한 번 더 갈까요? 두 번 갈까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두 분이서 세워놓고 회의를 하는데 네. 이게 뭐가 연기가 마음에 안 들었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배우들은 애가 타거든요. 지금 내가 연기를 잘못한 하고 건가. 있구나. 내가 이게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 없었어요? 배우들이 큰 혼란에 빠진 어떤 현장이 될 수도 있었겠다. 저는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서은 배우 어떠셨어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끝났으니까 이제. 네. 근데 저는 진짜 뭐 작품을 몇 개 너무 공감해달라는 눈빛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몇 개 안 했지만 너무 저도 행복하게 촬영했던 현장이라고 정말 많이 말하고 다녔는데 네. 그 오케이 사인이 느낌 늦었나요? 빠르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오래 이렇게 회차가 되게 많아서 네. 하루 동안 찍는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여유롭게 결정을 해주신 게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작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마음의 여유도 있었는데 이제 김남길 배우님은 사실 그 어려운 시간에 나와서 이걸 내 연기가 맞는지 이 지금 엄청난 경력직 배우가 계속 나한테 물음표가 달리는 그런, 아니 박지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오면 지나가서 갑자기 태세가 연기가 이렇게 항상 예술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의심해야 되고 앞으로 돌아봐야 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아니 또 이렇게 박지원 감독님의 마지막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사실 영화 전체 서원 배우가 계속 나오고 계속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와서 연기를 하셔서 사실은 김남길 배우님이 오신 날은 사실 저희 스태프들도 약간 긴장했어요. 왜냐면 서원 씨가 더 긴장하거나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서원 씨 원래 집이 되게 좋았는데 촬영 환경이 되게 좋았는데 작아진 집에 제가 배우님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약간 그런 게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서원 씨가 되게 이 세트장의 주인이 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딱, 주인공. 네, 딱 버텨주셔가지고 되게 그 합을 맞추는 재미가 사실 감독으로서는 곤란했다기보다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겠는데 하는 의논을 계속하고 저 한 사람이 어떤 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은 선생님이 이걸 더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제 배우분들께 또 요청을 드리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사실 저희는 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감독님들은 너무 재밌는 현장이었고 우리는 막 너무 좋아 죽겠어. 막 이거 좀 더 해볼까? 좀 더 해볼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이 제작 여건도 사실 굉장히 자유로웠고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여유도 조금 더 가질 수 있었던 사실 영화인 입장으로는 너무 좋은 현장이었다라는 생각이 제작자님께 감사드릴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좋은 제작자네요. 네. 아니, 일단 100점 드릴게요. 100점. 예. 네. 아니 이런 제가 현장에서 이 정도의 자유로움을 느낀 처음이라 우리 제작자분께 100점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영화의 얼굴을 맡아주신 우리 최선 배우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가 자립준비 청년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제 자립 처음이 생각났어요. 저 고시원 살다가 그 문이 없는 방과 문이 있는 방이 5만 원 차이거든요. 근데 그 창문이 있는 방 5만 원을 옮기기 위해 6개월 동안 엄청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빛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초년생이 보기에도 너무나 공감 가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딱 문득 들었는데 그래서 좀 저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늘이라는 캐릭터에 좀 접근을 하셨는지 그리고 연기하시면서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도 이제 자취 3년 차고 그래서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어요. 근데 또 되게 성격 자체가 독립적이고 싶어서 엄마한테 그렇게 크게 기대고 싶지 않았는 마음에 혼자 많이 찾아다녔는데 정말 어려웠어서 그런 거를 되게 그래서 찍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고 하늘이를 준비하면서는 저도 감독님들께서 처음부터 마찬가지로 이게 자립준비 청년 얘기긴 하지만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하늘이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좀 그냥 한 소녀로 딱 만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상황을 일단 다 제쳐두고 하늘이라는 사람에 집중해서 어쨌든 판타지니까 그런 판타지로 만나는 상황들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저는 하늘이를 연기하면서는 대본부터 찍고 나서 그리고 영화를 볼 때까지 다 위로만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근데 사실 접근 방법이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배우님께서 편견 없이 그냥 어떤 한 인물에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곁들여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연기하실 때 뭔가 자립 준비 청년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아주 현실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로 먼저 접근한 게 아닌가. 네, 굉장히 담백하고 좋은 접근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감독님들께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그 자립 준비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막 무던히 너무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아까 그 영화를 보면서 하늘이가 막 화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전 저 혼자 약간 울컥해서 이게 사회에다가 한번 소리를 지르고 싶었던 그 어떤 그냥 한 소녀의 이런 마음이 막 느껴져서 아마 뭉클하신 우리 관객분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특별히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보셨으니까 직접 만나시면서는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판타지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너무나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의 환경을 얘기한다기보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방법으로는 아예 판타지나 그런 얘기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당사자분들을 인터뷰했는데, 인터뷰하면서 제가 사실 한 10분 정도를 만났는데 너무 다양하고 제가 만났던 가장 건강한 20대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사회로 나올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나를 비롯한 사회가 이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런 생각이 오히려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에 어떻게 녹여낼지를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허재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막상 그 당사자분들을 만나거나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사실 되게 재밌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건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로 어떤 되게 비현실적인 상황이지만 거기 안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좀 공감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 작업 자체는 되게 재밌게 했고, 그 당사자분들을 만났을 때는 어떤 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의 어떤 이 사람들의 외로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직접 듣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섬세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알아볼 수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너 부모님 어디 계시니? 이 말이 그 미안 보호소 안에서 사실 굉장히 무례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는지 혹은 뭐 주 양육자가 누군지 이거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도 그 고민을 처음 해보게 되는 좀 새로운 시선들이 돋보이는 또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우리 김남규 씨가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걸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의견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어떤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생각 같은 게 어떤 것일지 또 두 분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당사자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본인들의 존재를 설명해야 되는 지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력이 부족해서 누구나 다 부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정이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다가오는 게 사실 제일 멈칫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것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이분들이 뭔가 사회에서 만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들이 자라온 환경이 뭔가 동정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씩씩하고 건강한 청년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분들이 잘 섞일 수만 있게 해줘도 되게 서로 편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보고 그분들이 느끼는 것들을 좀 생각해봐 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자막에 매해 2,000분의 이 자립 청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허지혜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많은 이야기들, 감독님이 해주신 이야기들도 사실 제 마음과 같고요. 다른 어떤 결의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뭐 철수 캐릭터를 쓸 때 고민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거를 다룰 때 어떤 태도로 다뤄야 하는가, 그리고 이걸 다뤘을 때 이걸 너무 뭔가 우울하게 가져가거나 뭔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심스러움들이 막 이렇게 생겼었는데, 단지 어떤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상상력이 부족한 어른들을 만나면서 생긴 어떤 그 외로움을 적어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거를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회가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영화가 이 따뜻한 느낌이 계속 전반에 계속 흐르고 있고, 색감도 그렇고 볼거리도 다양하고, 이 문을 여는 법을 좀 많은 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많이 드는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작자님께 또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사실 그 상업신에서도 판타지 영화는 이렇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이게 잘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고민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드셨는데, 처음 시나리오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재밌었어요. 왜냐면 두 분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영화가 사실
사실은 사회에서 갖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 속에서 갖고 있는 상처들이 더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시민단체에서 자료조사한 것들도 감독님하고도 많이 상의했었을 때 감독님 단번에 판타지를 해야겠다라고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옛날 얘기를 하면 몰골 탁 쳤다. 이거다. 네. 이거구나.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담백하게 표현되기를 바랬고 이게 슬프지 않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들도 그들 자신 자체를 그런 슬픔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 누구나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가족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당연히 계실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해 왔었을 때 가족이 있는지를 물어보다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심플하게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걸 너무 동정심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거 준비를 할 때 다큐로 준비를 해야 되나 접근을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판타지 얘기를 해서 바로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영화지 않나 싶어요. 약간 느낌이 MZ세대의 영화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작이 사실은 누구나 뭔가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도와줘야 돼가 아니라 그냥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활을 편견 없이 존중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다뤘기 때문에 굉장히 MZ세대 같은 느낌. 그 부분에 이제 또 허지혜 감독님이 해주신 게 아닌가. 그죠? 아닌가요? 제가 오늘 아까 재기발랄해서 발랄 맡아달라고 아까 감독님한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그럼 최서원 배우님께 요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 판타지 장르에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판타지 장르에 어떤 땅에 붙어있는 또 리얼한 연기를 해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잘 타야 될 텐데라는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배우로서.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연기한 소감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저도 대본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구현될까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현장 갈 때마다 제가 그 만들어져 있는 세트에 항상 놀랐거든요. 이게 이렇게 상상보다 더 판타지처럼 구현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단편 영화에서 이제 상상했던 그런 판타지 이 정도여려나 했는데 그것보다 더 해서 사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세트장도 그렇고 그 이유가 이제 바로 KB 국민은행과 함께 했다는 어떤 저희가 지금 KB 국민은행에 10만에 여기 처음 와봤어요. 아 그래요? 여기 AS, 그러니까 ATM기도 다 있고 하거든요. 네. AS, 아니 네, 통장 AS도 있고요, ATM기도 있고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저도 CG가 많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다 세트로 제작자님 약간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이걸 다 만들었어? 이렇게. 말은 그냥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손이 떨릴 정도로 이거 결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거를 그게 판타지라고 해가지고 CG가 많이 들어간 것들을 판타지로 부르는 게 아니니까 판타지란 장르적인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좋았었던 것 같아서 전혀 부담 없이 그리고 또 너무 두 감독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감독님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 주제를 너무 담백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도 했지만 제작비를 잘 아껴서 적재적소 이렇게 잘 만들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 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나는 현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산도 중요하고 스토리도 중요하고 배우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골고루 로스트 앤 파운드 두 분이 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늘 함께 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우리 김남길 배우님께서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NGO의 또 대표로서 이 자립 준비 청년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캠페인을 하고 계시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함께 나길이라는 캠페인. 이겁니다. 네, 함께 나길이라는 캠페인인데
KB 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이게 아까 자립준비 청년들, 사회 초년생들 중에 이 문화예술 NGO니까 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요. 물론 물질적인 지원 외에 멘토들을 정해주고 그 멘토들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 본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창작을 하고 싶어하는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어린 친구들한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아티스트들하고,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아티스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창작을 한 결과물들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창작물의 결과들을 가지고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홍대 12월 22일까지 홍대에 또 KB 청춘마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초년생들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또 전시하는 공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그분들이 또 이 꿈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사실 정말 많은 연예인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기부를 통해서 해주시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문화예술 NGO를 운영하시는 분을 제가 이게 막 그렇게 쉽사리 찾아보지는 못하는데 본업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까지 이 일을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아무래도 그 정서적인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좀 충족이 될 것 같고, 또 어떤 사회적 관계망, 그러니까 아까 필요한 어떤 아티스트와의 협업이라든지 선배들의 멘토링,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좀 상세히 마련되는 것 같으니 여러분 22일까지 KB 청춘마루에서 그 결과물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심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이것저것 궁금한 질문들을 좀 드려봤는데 벌써 저희가 마칠 시간이 다 너무 아쉽죠? 네. 아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집중해서 들어주셔가지고 일단 너무 영화에 대한 반응인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고요. 자, 감독님과 배우분들 간단한 좀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릴 텐데 김남길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일단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게 KB 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저희 이 자립준비 청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독님들이 너무 많이 얘기하셨지만 오해와 편견하고 싸워가는 게 가장 힘들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가 없이 스스로 무서운, 어떻게 보면 좀 낯설고 무서운 세상에 나아가는 게 많이 힘들 텐데 이 자립준비 청년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예전에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주었지만 좀 바뀌었지만 캔디 같은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외로워 슬퍼도 안 울어.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캐릭터가 사회초년생들이라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강요하지 않고 저는 인류애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또 배려,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주변에 초년생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가지면서 같이 좀 배려하면서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와,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좋은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어른한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좋은 시너지 이런 느낌을 공감하는 오늘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재환 감독님. 네, 영화에도 나오지만 철수가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 역시도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오늘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사실 되게 영화가 어려운데 이렇게 자유롭게 저희가 신나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국민은행과 빅스토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왠지 아주 대박이 영화 생각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서재 감독님.
영화 꾸준히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뭔가 이렇게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 역시도 사실 정말 꿈 같은 한 해를 저는 보냈어요, 이 영화 덕에.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그리고 좋은 어떤 의미를 가진 영화나 어떤 캠페인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두 분과 KB국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결실한 우리 서재 감독님들 2025년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씨. 저도 영화의 출발점이 된 이 국민은행에서 아니 오늘 통장 정리 한 번씩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고요. 네, 그럼 계속 이끌고 이제 계좌이체력 계속 국민으로해서 ATM기에서 이체하고 가야 되겠어요. 네. 너무 저도 되게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학생으로서 그리고 계속 사람으로서 힘들었던 시기에 딱 이 작품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영화 만들어주시고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모두 느껴질 정도로 따뜻하고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함께 해주신 정말 귀한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추운 날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 같이 인사를 드리면서 또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고 또 스스로도 자립하고 열심히 일을 해 나가는 2025년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